지금 이 자리에서 숏 잡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추가적으로 숏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전 고점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리는요, 개미들을 꼬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하락으로 롱개미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요? 지금 물량이 가득 차 있는 숏개미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인 이유 첫 번째, 지금이 완전한 하락 추세의 전환인가? 우리가 상승으로 바꾸었던 장대 양봉, 즉 상승으로 추세를 바꾼 이 구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세를 바꾼 장대 양봉을 한 번에 모두 다 되돌려야 정확하게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전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5년 10월 6일의 이 고점과 그 다음 고점 26년의 1월 14일을 이어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넘지 못하는 하나의 추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는 이 구간을 완벽하게 지지받고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개미들을 꼬셔내는 장세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락분을 가져갔다. 결국 롱개미만 죽이는 구간이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청산 히트맵에서 지금 롱개미, 해당 개미들은 한 차례의 하락으로 인해서 모두 다 청산을 당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위쪽에 모여있는 이 노란색, 물량이 많다는 뜻이죠. 지금 숏개미들만 상당한 수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럼 수연님, 지금은 롱인가요? 저는 지금 소폭 롱을 잡고 있지만 이 롱이 풀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롱은요, 완벽한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저비율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 여러분 잘못하면 개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매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완벽한 매매 전략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선형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좋아요 누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좋아요 3초면 됩니다. 제 영상 다 보시고 납득이 안 되신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관점 먼저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는 숏 더 못 잡습니다. 그럼 롱입니까? 물어보시겠죠? 저는 현재 롱을 들어가 있지만 정말 저 레버리지의 상태로 정말 소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저는 여기에서 눌렸을 때 눌러서 닿는 자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숏을 잡지 못하고 지금 롱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추가적으로 숏을 기다리는 자리는 어디인지 근거들을 통해서 한 번씩 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 자리가 개미꼬시기였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가 완벽히 개미꼬시기 자리였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롱을 잡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개미꼬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차트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저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전 저점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 저점을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니 여전히 추세를 가지고 있고 이 장대 양봉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 하락 추세로의 완전한 전환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구간에서 M자를 그리면서 우리 하나의 패턴이 등장했죠. 더블탑 구간입니다. 여러분 더블탑은요, 이 넥라인을 벗어나면 우리가 올라온 만큼 이 롱을 스타트 밟은 만큼 되돌린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하락 패턴만큼의 하락분은 모두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패턴으로 인한 하락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겠죠. 자, 그리고 이 고점이 어떻게 올라갔나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전 고점을 뚫으면서 이 자리에 고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때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보시면요. 이 코인베이스는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얼마나 매수세가 강한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양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자리를 볼까요? 이 자리, 롱이 나온 자리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롱 관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급등한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이전 자리에서 74K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풀롱을 밟을 수 없다. 76K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의 저항이 생겼다는 것은 개미를 꼬시는 구간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단순한 심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10월 6일부터 내려오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 이곳을 지금 어떻게 했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넘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15분봉으로 보더라도요. 우리 15분봉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3번의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곳이 어디에 저항을 맞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의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 근데 이 추세선은 어디냐? 바로 주봉에서 볼 수 있는 이 상단의 고점을 지켜주는 추세선과 저점을 지켜주는 추세선입니다. 자, 이 저점은 코로나와 이번 패닉셀을 제외하고 모든 저점을 지켜줬던 추세선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지지 저항은 굉장히 세다. 그래서 제가 이번 상승 랠리를 밟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을 밟고 올라와야 우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4시간을 보면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리고 매수세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개미를 꼬시는 상승세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롱을 잡으셨던 분들은 익절할 때가 왔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숏으로 전환하는 스위칭 타점이 나와야 되고, 이번 하단에 저항을 뚫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반대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개미 꼬시기 전략이 롱개미들을 죽이면서 한 차례 하락을 몰고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선 여러분 제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전 금요일 완벽하게 롱 포지션 뒤에 우리가 숏으로 스위칭할 구간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모두 양측 포지션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룸을 통해서 양쪽 전략,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모두 다 제가 들어가고 있는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공유를 해드렸고, 롱 포지션 64% 그리고 숏 포지션 82% 가져오면서 완벽한 롱숏 스위치 전략으로 2가지의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스터디룸에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 제 구독자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숏은 어디서부터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숏이 이 자리, 이전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었던 이 완벽한 장대 양봉이 모두 무너져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숏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왜 소폭의 비중을 담아서 롱을 보내놓았을까요? 그리고 숏은 어디서부터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장대 양봉이 여러분 무너져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 상승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전 상승분을 봤을 때 우리가 ICT 기법을 이용해서 FEG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틀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변환시킵니다. 자, 이 추세를 상승으로 변환시키고 한 차례의 눌림목이 왔지만 어떻죠? 이 상승 추세를 완벽히 이탈을 했나요? 이탈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추세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죠. 이 FEG를 만들면서 FEG가 뭡니까? 갑작스러운 장대 양봉이 뜨면서 개미들이 참여하지 못한 구간을 뜻합니다. 자, 이런 구간이 발생했는데 이런 구간을 지금 상단을 뚫고 내려왔다고 한들 이 장대 양봉을 모두 다 이탈하는 하락세가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의 장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단을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래로 떨어진다면 69에서 70K 사이에서 한 번 더 눌롱 자리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숏 포지션을 보고 계신 분들은 완벽히 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추세 전환의 자리가 모두 다 무너져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숏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EG가 뭔데? 자, FEG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대 양봉이 떴을 때 개미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차트는요, 이 구간을 불공정 차트, 불공정 거래가 일어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자꾸 FEG 구간으로 되돌리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FEG의 되돌림 구간이라는 특성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되돌림 구간을 대체적으로 반은 채우고 간다라는 이 차트의 특성이 있죠. 하지만 이 구간을 모두 다 깨지 않을 시에는 추세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숏을 잡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럼 풀롱 때려박지 왜 그렇게 잡고 있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우리가 이 저항을 넘었습니까? 아직까지 못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횡보를 하면서 넘어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으로 이 개미를 또 털어주면서 눌롱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은 이전 저점 구간이기도 하지만 일목구름으로 봤을 때 12시간 봉의 일목구름 상단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하단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일목구름은 캔들의 아래에 있을 때는 정확한 지지 구간이 되고요. 일목구름이 상단에 있는 것은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 강력한 지지에 부딪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지지는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우리가 상승을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숏을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풀롱을 받기에도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까지 모두 다 제 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는 절대 없고요.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되는데 다만 저희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광고쟁이들 저희 가려내기 위해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래쪽 한번 보니까 이 제 영상과 다른 트레이더의 영상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들어오실 때 제 영상 닉네임 타이틀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상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한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시간 봉을 통해서 이전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 고점은 10월 7일과 10월 27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도 비트코인이 해당 저항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갔나요? 횡보를 통해서 한 번의 고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어서 또 한 번의 고점이 등장한 것을 통해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지금의 고점 저항선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자리를 우리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한 번의 개미꼬식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이전 자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횡보가 일어나면서 빠져나가든 또 한 번의 이런 지지 테스트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나가든 이 두 가지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쪽으로 이 추세가 조금 더 박살이 나면서 눌려서 갈 수 있는 이전 장과 같은 이런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대비를 해서 눌롱 자리까지 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자리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뭘 했습니까? 차트에 100%는 없다. 너 여기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숏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 추세가 완벽히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다음 추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상당히 셀 겁니다. 왜 셀 것이냐? 자, 첫 번째는요. 4시간 2평이 여전히 아래쪽 69.8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전 고점이 오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버텨주는 이러한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쐐기형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이탈 자리가 나서 우리가 이 구간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미들은 아직까지 해당 추세선에 대한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4시간 봉에서 70K 아래로 무너져서 떨어지더라도 어디 FDG의 하단과 지금 추세선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단에 있는 69K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자리가 추가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무너지는 즉시 여기서부터는 숏 포지션을 한번 밟아볼 텐데요. 숏 포지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65K선까지 갈 수 있는 전략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3K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여전히 상승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 추세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당장은 풀롱을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숏을 잡으면 박살나는 자리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이전 상승 추세를 만든 이 추세 전환의 양봉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숏으로 들어가야 되고 롱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이 해당 저항을 넘었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수많은 저항들을 모두 넘어서 갔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 스터디룸 통해서 많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면서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이 차트의 본질을 보기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수익은 결국 대중과 반대로 갈 용기가 돼 있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갈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때 차트라는 유일한 지도를 들고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차트에 대한 근거들과 분석 자료를
하루를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